겨울 퇴근길, 늘 지나던 골목에서 제 발이 멈췄습니다. 전봇대 한가운데 붙은 낡은 전단지 때문이었어요. 거기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7살 여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저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크리스마스에 짜장면 집에서 엄마가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사라진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단지 아래에 적힌 한 줄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던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20년 동안 멈춰있던 한 아이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누군가의 잊혀진 시간을 다시 살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봇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 속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2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김지연 27살입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을 걸으며 외투깃을 여몄습니다. 퇴근길이었죠.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었어요. 회사에서 집까지 15분 거리.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점심을 먹고 회의를 했죠. 상사에게 혼나기도 했고 동료와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생각하며 걷고 있었죠. 바람이 종이 조각들을 흔들었습니다. 전단지, 광고지, 쓰레기들이 바닥을 굴렀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피곤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봇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뭔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전봇대 한가운데 낡은 전단지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여러 번 비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보였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고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종이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오래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전단지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선명하지 않았고 약간 흐릿했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죠.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도 차가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겪은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제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코, 입, 이마선. 모든 게 똑같았어요.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죠. 이건 나야. 저는 전봇대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주변 소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차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수중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죠.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 같았죠. 삐뚤삐뚤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연락처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전화번호였죠. 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저는 전단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죠. 1분인지 1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과거의 저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뇌 깊숙이 묻어뒀던 기억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쪽방촌의 좁은 방, 차가운 공기, 엄마의 거친 손, 그리고 크리스마스, 짜장면집, 사라진 엄마. 모든 게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시간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현재의 골목과 과거의 장면이 겹쳐졌죠.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지 과거로 돌아간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앞에 서서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가빠졌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누가 이걸 붙인 거지? 전단지는 여러 번 교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겹쳐져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붙였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계속 이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붙였을 거예요. 20년 동안 찾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전단지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거칠었어요. 손끝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더듬었죠. 차가운 종이 촉감이 손가락에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전단지가 흔들렸어요. 저는 전단지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질까 봐요. 이 전단지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봇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여자를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이 전단지뿐이었죠. 엄마가 찾고 있는 걸까? 20년 동안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혼자 남겨진 그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보호소로 갔고 그 후로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죠. 엄마는 저를 버렸다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단지를 붙이고 또 붙였을 거예요. 저는 전단지를 응시하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그날로요. 20년 전 저는 7살이었습니다. 낡은 쪽방촌 골목에 아침 햇빛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겨울이라 해가 늦게 떴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습기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작은 방 안에는 이불 하나와 낮은 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은 곰팡이가 슬어 검은 얼룩이 가득했어요. 창문은 깨져서 비닐로 막아놨죠. 바람이 불면 비닐이 펄럭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손은 시려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미숙은 벽에 기대 앉아 제 머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고 얇았어요.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일하다 다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길에 안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엄마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아, 오늘 추우니까 외투 입어야 해. 응, 엄마. 엄마는 제게 낡은 외투를 입혀줬어요. 소매가 해진 외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주워온 옷이었어요. 크기가 안 맞았지만 저는 좋아했죠. 방 밖에서는 이웃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쪽방촌 특유의 생활 소음이 이어졌어요.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라디오를 틀었죠.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고 부부 싸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저는 이 공간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곳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쪽방촌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가끔 시장에 가는 게 전부였죠. 엄마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늘 함께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나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많았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에만 먹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공포는 없었어요. 엄마의 존재가 모든 불안을 막아줬거든요. 배가 고파도 추워도 엄마가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밥 사줄게.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늦어도 밤늦게라도 엄마는 돌아와서 뭔가를 사왔죠. 빵 한 개, 김밥 한 줄, 라면 한 개. 뭐든 좋았습니다. 엄마가 사온 거니까요. 저는 엄마가 사라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돌아왔으니까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엄마 역시 저를 두고 떠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자주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는 널 절대 안 버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 힘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엄마와 함께 있고 잠들고 그게 전부였죠. 저는 이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다음 날로 향했어요. 특별한 날로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고 캐럴이 들렸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뭔지 잘 몰랐지만 엄마가 설명해줬죠.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야.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응, 엄마가 사줄게.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창문 밖으로 하얀 입김이 보였죠. 저는 이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깨웠거든요. 지연아, 일어나. 오늘 특별한 날이야. 크리스마스? 응.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외투를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돈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구겨진 지폐 3장이 손바닥 위에 놓였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전부였어요. 엄마는 그 돈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였거든요. 생일, 명절. 그런 날에만요. 크리스마스에 짜장면을 먹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 응,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지연이 선물이야. 저는 들떠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신발을 신고 모자를 썼죠. 낡은 신발이었지만 제게는 최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쪽방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크리스마스라 사람들이 집에 있었죠. 아니면 교회에 갔거나요.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트리, 산타 인형. 저는 신기해서 두리번거렸어요. 손으로 장식을 만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손을 잡고 있어서 못했죠. 엄마, 저거 예뻐. 응, 예쁘다. 우리 지연이도 나중에 크면 저런 거 다 해줄게.
엄마는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엄마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어요. 저는 큰 길이 무서웠지만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죠. 작은 짜장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중화요리라고 적혀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에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죠. 제 얼굴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손도 녹기 시작했어요. 저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은 오랜만이었거든요. 가게 안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늘 구석 자리를 좋아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요. 메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엄마는 돈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주인에게 주문했어요. 짜장면 하나요. 한 그릇만요? 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맛있게 먹자. 응, 엄마. 얼마 후 짜장면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냄새가 좋았죠. 고소하고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먼저 먹으라고 할 때까지요. 엄마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지연아, 먼저 먹어.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넌 먹어. 다 내 거야. 저는 젓가락을 들어 면을 집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었죠. 엄마는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였으니까요. 엄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이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의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냄비 소리, 손님들의 대화 소리, 캐럴 음악,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반복되는 멜로디가 귀에 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나올까 싶어서요. 화장실은 가게 안쪽에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기다렸어요.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시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오래 지난 것 같았어요. 가게 손님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계산하고 나가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었습니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허공에서 흔들거렸죠. 짜장면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졌어요. 면발은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소스는 굳어갔죠. 저는 계속 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주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애기, 엄마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요. 언제? 조금 전에요. 주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열어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했어요.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응. 혹시 밖에 나갔나? 주인은 가게 밖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죠.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밖에도 없어. 엄마 어디 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거든요. 주인은 다시 가게 안을 확인했습니다. 주방, 창고, 화장실, 모든 곳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가게 안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했으니까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가게 안 캐럴 음악만 반복됐어요. 징글벨, 징글벨. 이 순간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은 사라졌어요. 공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국 짜장면 집을 나섰습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어요. 제게 물었죠. 부모님 이름이 뭐야? 박미숙이요. 집은 어디야? 쪽방촌이요. 근데 어디인지 정확히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요. 경찰은 저를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어두웠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겐 의미가 없었죠. 저는 차 안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엄마가 보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엔 사람들만 가득했죠. 어른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낯선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소였죠. 큰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가 길었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놓인 방에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죠. 모두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구석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낯선 곳이었고 엄마가 없었거든요. 문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들어와서 불을 껐죠.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박미숙이요. 엄마 연락처 알아? 몰라요. 엄마 집 주소는? 쪽방촌이요. 근데 어디인지 정확히는? 쪽방촌이 어딘데?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왔죠. 그때마다 저는 짜장면 집을 떠올렸어요. 저는 자랐습니다. 7살에서 10살, 15살, 20살이 됐어요. 보호소를 나와 독립했고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멈춘 기억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짜장면집, 사라진 엄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7살 때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짜장면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저는 발걸음이 멈췄죠. 숨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과거를 설명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그렇게만 대답했죠. 사건은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제 안에서 그날은 끝나지 않았어요. 공백은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성인이 됐습니다. 27살이요. 출근과 퇴근이 반복됐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잠들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과거를 몰랐어요.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은 그냥 혼자 살아요. 그렇게만 대답했죠. 크리스마스가 오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특정 냄새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짜장면, 캐럴 음악, 겨울 공기. 모든 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어요. 중화요리집 앞을 지나가면 저는 숨을 참았죠.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중화 장실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로 사라진 기억 때문이었죠. 누군가 화장실에 가면 저는 불안해졌어요.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화장실이 무서워? 그냥요. 그렇게만 대답했죠. 기억은 마음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면 다시 아플 것 같았거든요. 기다림은 습관이 됐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는 느낌. 엄마를 기다리는 건지, 과거를 정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혼란만 남았죠. 왜 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삶은 이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퍼즐 조각 하나가 없는 것처럼요. 저는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멈춰 있었죠. 그날의 아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집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7살 지연이요. 그 아이는 아직도 제 안에 있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전봇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그날까지 저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단지의 문구가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김지연. 실종 당시 나이 7세. 특징 왼쪽 귀 뒤 작은 점. 크리스마스에 실종됨. 저는 손을 귀 뒤로 가져갔습니다. 점이 만져졌어요. 작은 점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죠. 종이는 여러 번 교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한 자국이 겹쳐져 있었어요. 테이프 자국만 수십 개였죠. 전단지는 누군가의 집요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2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찾았다는 증거였어요.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붙였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20년 동안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짜장면 집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전단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요.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스쳤어요. 사고, 납치, 기억상실. 뭔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죠.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일 수도 있었어요. 분노보다 혼란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다면 엄마는 어디 있었을까? 왜 연락하지 못했을까?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전봇대에 기댔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골목, 사람들, 불빛, 모든 게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20년의 질문이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을까? 전단지는 과거에서 온 신호였습니다.
20년 전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신호요. 누군가는 아직 저를 찾고 있었어요. 기다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20년 동안요. 저는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요. 연락처가 손안에 남았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숫자들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 과거가 현재를 붙잡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였어요. 저는 전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차갑고 거칠었지만 소중했어요. 전화해야 해. 이 번호로 전화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할 진실이요. 엄마일까? 다른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제 얼굴을 비췄죠. 전단지를 다시 봤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10-XXXXX-XXXX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0, 1, 0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5번째 숫자를 입력하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전봇대가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뗀 자리가 하얗게 보였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겹쳐졌어요. 7살 지연. 굳은 표정, 차가운 눈빛.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서 있었죠. 쪽방촌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 따뜻한 이불, 차가운 공기. 좁은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요. 짜장면 집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김이 올라오던 그릇, 고소한 냄새, 따뜻한 공기. 그리고 엄마가 사준 그 한 그릇이요. 식어가던 면발이 떠올랐어요.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가던 짜장면. 엄마를 기다리며 보던 그 그릇이요. 돌아오지 않던 엄마의 뒷모습이 스쳤어요. 화장실로 걸어가던 모습.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뒷모습이었죠. 보호소의 밤이 겹쳤습니다. 침대, 이불, 문소리. 엄마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이요. 크리스마스의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 매년 아팠던 기억. 20년 동안 반복된 통증이요.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 선택이 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울 수 있었어요. 혹은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었죠. 새로운 아픔의 시작이요. 전화 버튼 위에 손이 머물렀습니다. 화면의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밝은 빛이었어요. 엄마일까? 엄마가 전화를 받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할 진실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20년 동안 전단지를 붙였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뚜뚜. 1번, 2번, 3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번째 신호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들었던 그 목소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김지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지연아, 지연아, 우리 지연아. 엄마였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전봇대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요. 엄마. 저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운만 남긴 채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울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20년의 공백은 한 번의 통화로 다 채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엄마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